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유우파 보수진영의 그 새로운 스타가 한 분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야, 지금 이제 그 좌파들은 이제 어떻게든 낙마시켜 보려고 엄청나게 파상 공세를 퍼붓는데, 근데 이거야말로 이게 대통령이 고유한 임명권인데 좌파들이 뭘 한다고 이게 임명을 안 할까요? 어차피 이게 누구 장관해도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다 동의 안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래 보는데, 지금 자유우파 쪽에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모임 갔더니요, 엄청나게 큰 세민년, 엄청나게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런 이제 회장님인데, 앞으로 자기는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을 차기 대선 주자로 미는데 평생을 바치겠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차기 지도자로 김용현 장관을 밀겠다는 거예요. 필생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우리 이제 옛날처럼 이게 군사 독재, 군사 정권 시절은 아니잖아요. 이미 문민화가 된 지 몇십 년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군 출신 지도자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훌륭한 지도자처럼 미국에도 아이젠하워 장군이나 여러 명 있잖아요. 장군들 지도자 많이 놓잖아요. 앞으로 이제 합리적인 이런 이제 군인 지도자도 놓을 때 됐습니다. 검사 지도자도 필요하고 군인 지도자도 필요하고 경제 전문가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군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봅니다. 야, 그런 이제 인기가 치솟고 있어요. 김용현. 좌파들은 뭘 하느냐? 이현주부터 제2의 차지철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있잖아요. 우리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하고 이제 암투에 불행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서거. 차지철.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야당들은 진짜 계엄을 선포하려면 김용현 장관밖에 없으니까 계엄 선포하려는 준비 포석 아니야? 이런 게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저는 지금 이게 계엄 선포 이런 거 아직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근데 좌파들이 준동하고 요건이 되면 헌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아니, 헌법에 있는 제도야 필요하면 계엄 선포할 수도 있지. 근데 아직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그럼 계엄 제도가 아주 나쁜 제도면 헌법에 빼야지. 너 좌파들이 그렇게 준동하면 법에 있잖아. 법에. 헌법에 빼든지. 헌법에 있는 제도가 나쁘냐?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충안고 인맥 어쩌고 저쩌고. 야, 충안고 우리 장성이 몇백 명인데 지금 3-4명 거론되던데 3-4명.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이 좌파들이 가장 악랄하게 낙마시키려고 완전히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게 김용현 장군이다. 그 외에도 최상병 특검이 어쩌고 저쩌고 붙어. 야, 이렇게 좌파들이 공격할수록 김용현 장군의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분의 발언 중에요. 발언 중에 제가 특히 좀 마음에 드는 게 2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이 최상병 사건을 기자가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최상병 사건을 했더니 한마디로 그런 게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야,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두 말도 필요 없어요. 최상병 특검은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진실을 규명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흠집내가지고 이게 없나 공격하는 이런 게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와, 단호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데 저는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 선동에 불과한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아무런 혐의 근거가 없거든요. 그냥 대민 지원 업무하다가 안타까운 군인이 한 분 순직한, 그러면 그분의 명예나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가지고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정치적 이용에 물려는 이 좌파들의 선동에 불과하단 말이.
아주 저는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이런 게 답변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김용인 장관이. 그리고요, 진짜 제가 이게 감동받은 거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옛날에 김관진 장군이 뭐 1초도 안 망설이고 가장 책임자는 김용인이다.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장군한테, 이거 제가 한번 방송에 다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장군한테 국방부 장관 후보자 누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김용인이다 이랬는데, 그게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어디 북한 북핵에 대해서 기자관들이 물었는데요. 물었는데 뭐라고 답했냐면, 이제 그 기본 원칙은 이제 그 핵우산 확장 억제라 그러죠. 미국의 그 핵을 우리 우산을 씌워주듯이 비 오면 미국 핵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이걸 핵우산, 다른 말로 이제 그 확장 억제, 미국의 범위를 벗어나서 확장 억제, 요게 원칙이긴 한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구체적인 위협을 가할 때는 모든 수단이 열려 있다. 모든 수단이 열려 있다 이 말은요, 이 김용현 장관이 옛날에 그 민간인 때, 그때는 이제 우리 그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시사했다 봐요. 독자적, 북한이 핵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을 가해오면 우리는 자위권 정당방위로 우리도 이렇게 핵 보유 독자적,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자체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그 옛날에 대부분은 또 이게 우리가 핵 보유하면 이게 뭐 미국의 반대나 국제사회 제재나 NPT 체제에 우리가 탈퇴해서 그러면 이게 경제에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게 무조건 핵을 국제사회 반대부로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이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죠. 북한의 핵이 구체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 자위권이 있잖아, 정당방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제사회나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도 이게 핵 보유 이걸 이게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그게 의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지금 제가 또 존경하는 이제 사성 장군 중에 김건태 장군이 있거든요. 뿌리 근자 김건태. 이분이 시민운동을 지금 이게 마냥 애국자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에요. 김건태 장군이. 근데 이분이 지금 핵 보유, 독자 핵 보유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됩니다. 이런 강력한 국민의 의지를 다 보여주나야 핵 제조 직전까지 우리가 만들었다가 이게 일본처럼 몇 달이면 한두 달이면 이게 핵을 무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의지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 이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1,000만인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운동이 제가 적극 동참해야 되는데, 저는 김용현 장관이 그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점에서 저는 진짜 이게 훌륭한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북한의 핵은요, 단순하게 그냥 군사 무기가 아닙니다. 북한 핵은 4대 세습 체제의 유일한 정치 무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뭐 문재인이나 이자들이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확실하다고 떠드는데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문재인이나 북한은 4대 세습의 유일한 정치 무기가 핵입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옛날에 뭐 리비아 카다피처럼 전부 북한 체제는 와해돼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저는 북핵의 대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하는 거죠. 1단계는 비핵화인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당근과 채찍 아무래도 불가능합니다. 왜?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1단계가 비핵화인데 이거 어렵다. 그러면 이게 2단계가 바로 이제 그 핵우산이나 미국 이 워싱턴 회담처럼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로 북한 핵을 막는, 이게 2단계인데, 근데 진짜 북한이 뭐 ICBM이나 고도화돼서 야 너가
뉴욕 한번 때려볼까? 너가 어디 시카고 해가 한번 때려볼까? 이러면 과연 미국이 그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다 그게 옛날에 프랑스 더골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2단계가 어렵다. 그럼 저는 3단계는 이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거죠. 미국 핵을 아예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따가 이게 다 철수했잖아요. 전술핵 재배치, 이게 3단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독자 핵, 우리가 이게 무장하는 겁니다. 국제사회를 그때는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비핵화, 2단계 핵우산 확장 억제, 3단계 전술핵을 재배치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이게 독자 핵무장도 의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방부 장관이 모든 이게 그 선택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 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든든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합니다. 실제 그 김용현 장관은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초급 장교나 중견 간부들, 초급 간부들 군복무 상당히 그 개선하겠다. 왜? 지금 사병들, 병장들은 200만 원까지 받는다잖아요. 제 아들도 지금 군대 복무 중이지만. 근데 위에 간부들은 진짜 열악하잖아요. 이게 이래가 어디 직업군이 되겠습니까? 획기적으로 사병들보다는 월급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육사 마산 출신인데 그 추한고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선배고요. 육사 38기네요. 38기. 신원식 장관의 그 한기수 후배입니다. 근데 그 공부도 잘했는가 봐. 수석 졸업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죠. 육사. 그다음에 합참의 뭐 작전부장,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합참의 작전본부장, 이 요직을 다 거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문재인 때 중장으로 예편했는데 그 외에도 이게 경호처장부터 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역할을. 야, 이 정도라면 이게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최적임자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잘 하시고 나중에 정치 한번 하십시오. 김병주 같은 사성장, 이런 사람도, 얼빠진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도 정치하는데 정치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이게 인기가 대폭발하니까 김용현 장관님,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민주당, 조국당 이런 게 야당 의원들 박살내버리시고요. 박살내버리시고 앞으로 북한까지 제대로 이렇게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우리 군을 신뢰하고 군을 믿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